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권태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박동일 교수님과 함께 대장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제 대장에 궤양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장에 이제 궤양이 있다는 말은 이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대장에 궤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대장의 궤양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점막이 뭉퉁 떨어져 나와서 큰 결손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걸 보면은 모양은 매우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또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것은 기전이 원인에 따라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이나 좀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혈변을 볼 때, 그럴 때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장염으로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평소에 배변 볼 때 뭐 한두 시간씩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은 대변에 의해서 직장 점막이 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전으로 생기는 또 병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요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이 그런 염증성 장질환, 만성적으로 이 염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점막이 탈락되는 경우, 또 이게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노인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지만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그렇게 생기는 허혈성 장염도 있고요. 또 아니면 현미경으로 봐서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에 혈관염이 생겨서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장염도 있고, 또 결핵 감염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변비만으로도 이제 궤양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다양한 이 대장에 생기는 궤양들을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안적인 소견만으로 이거를 다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또 다른 추가 검사 같은 것인지 좀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별로 생기는, 병마다 생기는 궤양의 특징적인 모양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모양만 갖고 섣불리 진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또 대장에 생기는 궤양은 위에 생기는 궤양이랑 좀 달리 좀 진단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참고 자료 화면처럼 위에 궤양이 발견된 경우 위내시경 하다가, 그럼 우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한국 사람들의 위궤양이 좀 아무래도 호발하기 때문에 이건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조직 검사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게 암이냐 아니냐, 종양성 변변이냐. 이제 그게 암이나 종양성 변변이고 궤양이 있으면 보통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진단이 되고, 또 이제 암이나 종양세포는 없는데 H5R 감염이 있다. 그럼 저희는 보통 그런 약물 치료로 한 2주 정도 세균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한 서너 달 뒤에 내시경을 해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궤양이 치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진단 과정이 조직 검사에 의해서 비교적 좀 심플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장에 궤양이 있는 것은 아주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트래킹을 해야 돼서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가 많게 돼요. 근데 이거를 질환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을 동반하고 있느냐. 궤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만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혈변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몹시 아프고 난 다음에 예. 24시간 이내에 혈변이 있다고 하고 예. 또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도 지금 복잡하게 막 생각이 떠오르시죠? 예.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이 질병을 간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증상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중요합니다. 불과 뭐 1, 2주만 예. 혹은 뭐 며칠 이내에 그런 급성 발현을 보이는 질병군과 예. 또 만성적인 뭐 4주 이상 예. 수주간의 그런 증상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만성 질환과는 또 전혀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중요하고 증상의 발생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증례, 흔한 증례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예. 네. 첫 번째 증례는 이제 남자 환자고 중년의 남자 환자입니다. 55세 남자인데 예.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고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설사도 나고 열도 나고 예. 그러면서 또 이틀 지났더니 혈변이 났습니다. 예. 병원에 피가 나니까 급하게 예. 외래를 찾아왔는데 혈압 검사를 해봤더니 그 백혈구 수치가 증가돼 있고 또 CRP 염증 예. 마커죠. 예. 그리고 많이 상승돼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 같으면 이 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내시경도 좀 하고 싶고 예. 또 대변 검사라든지 감염에 대한 스크린ing도 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환자는 증상이 생긴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됐고 급성 병력을 보였기 때문에 예.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게 이제 그런 세균성 장염 가능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제 대변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과거에는 배양 검사나 어떤 예. 특정한 한 균주를 찾기 위한 그런 검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흔한 원인을 묶어서 한 번에 검사하는 그 멀티플렉싱 PCR 기법을 해서 여러 가지 세균을 스크리닝 하는데요. 예. 거기서 이 환자는 캄필로박터 양성이 나와서 예. 저 균에 의한 급성 세균성 장염으로 진단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 시그모이드스코피, 즉 예. S 결장경 검사도 했는데요. 예. 선생님 저 사진 보면 꼭 궤양성 대장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 점막에 전부 다 염증이 있고 예. 연속적이고 예. 그리고 대칭적인 염증이 있어서 궤양성 대장염과 이렇게 좀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급성 병력을 보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예. 이와 같이 이런 감염성 장염과 하여튼 급성 발병을 한다는 게 예. 특징이고 발열이나 그런 전신 증상 동반 여부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환자에게 물어보면 뭐 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뭔가 이벤트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 외식을 했는데 좀 비위생적으로 먹었다든지 뭐 같이 먹었는데 동반자들도 다 배앓이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고요. 내시경은 워낙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는 정도지만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급성 염증 세포가 힘이 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점막의 구조, 음화 구조는 잘 형성돼 있어서 유지되어 있어서 그런 만성 염증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진단과 또 치료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아까 이제 병력 청취가 좀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행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나라별로 그 더운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과 그 지방마다 또 풍토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중동의 어떤 지역을 다녀왔다든지 동남아를 다녀왔다든지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질병을 많이 일단 제외할 거를 좀 제외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또 그런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또 좀 놓치지 않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이 생기지 얼마 안 된 그런 급성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다른 증례를 한번 또 보시겠어요? 다음 증례도 남자 환자인데 75세의 남자 환자고요. 고혈압 있고 부정맥이 있어서 평소에 약물을 복용하는 분인데 하루 전에 갑자기 아랫배가 갑자기 아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혈변을 봤어요. 선혈, 빨간 피가 나와가지고 이분은 응급실로 왔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검사를 했던 것이 시그모이드스코피를 했는데 보면은 S 결장과 또 하행 결장 쪽에 이렇게 아주 넓은 그리고 어떤 모양이 이게 지도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전형적인 동그랗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고 이렇게 퍼져 보이는 예. 그 궤양의 깊이는 깊지 않은 예. 그런 궤양이 그 부위에만 있었고 또 직장을 나오면서 보니 직장은 아주 깨끗하게 예. 정상인 소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이 급성 증상이고 예. 복통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혈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예. 허혈성 장염으로 진단을 했던 경우요. 예. 그리고 금식하고 항생제 투여하면서 한 일주일 이내에 예. 다 환자분은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와 같이 그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동반 질환이 있고 고령인 환자에서 예. 복통 이후에 선혈변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허혈성 장염입니다. 예. 내시경 소견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그 호발하는 부위가 특정적이거든요. 예. S결정이나 비만복부나 하행결정 같은데 이만 병이 있고 또 다른 부위는 전혀 염증이 없는 그런 정상 소견을 보이고 직장에 예. 염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장은 여러 혈관이 한꺼번에 동시에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허혈성 그 손상에 아주 튼튼한 그런 예. 장기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정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 케이스를 보시면은 10년 전부터 아주 심한 변비를 예. 앓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고요. 한 30대 여자분이었는데 예. 2주 전부터 갑자기 이제 혈변이 동반되는데 예. 혈변과 복통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예. 열도 안 나고 예. 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환자에서 그 내시경을 했는데 직장 앞쪽 전벽에 보면 이렇게 별 모양의 예. 굉장히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얕은 궤양의 깊이가 얕은 궤양이 예. 별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주변 점막은 그냥 정상 점막 예. 그리고 궤양은 흐물흐물하지 않고 궤양의 베이스가 굉장히 딱딱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심한 환자라서 그렇게 예. 데피코그래피를 측정했는데 대변 모으려고 힘을 줄 때나 아. 대변을 참을 때나 에노렉탈 앵글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예. 그런 배출 장애를 진단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저 환자는 고립성 직장궤양증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비 치료를 하면서 예. 저런 증상들이 다 호전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변비라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비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저러한 소견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인 건가요? 그렇죠. 저건 이제 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반복적이죠. 배변이니까 벌써 몇 년 동안 그리고 오래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화장실 가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 안에 있는 대변이 눌리는 거죠. 대변에 점막이 눌리는데 눌리는 위치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변 보는 그 자세에 따라서 자세가 거의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한 2, 3일에 한 번씩 같은 부위를 1시간씩 계속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위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점막은 정상이고 그 궤양의 그 베이스, 기저분은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런 게 이제 유관적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볼 때 힘을 덜 주게 하고 쉽게 변이 나오게 그렇게 약물 치료나 혹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궤양은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 사진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좀 뭔가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아주 심한 궤양이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사진 중에 좀 궤양이 제일 좀 깊고 이렇게 출혈이 좀 되고 그래서 무서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병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이렇게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대표적인 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생긴 원인은 아직은 이제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런 병이 생길 만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장내 미생물이나 그 본인의 그 점막 면역
어깨와 장내미생물의 반응이 이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 거기에 일조하는 게 이제 산업화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또 식습관, 서구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에 아주 발병률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네. 그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이 그런 염증성 장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두 질환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궤양이 대장에 생기는 대장만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요. 그러니까 직장 항문 위에 바로 직장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염증이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병이 쭉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크론병은 염증이 드문드문 있죠. 염증이 있는 부위도 있고 또 중간에 정상 부위도 있고 이게 염증 부위와 정상 부위가 섞여가면서 있는 그런 게 특징인데요. 두 질환 다 이제 진단을 하는 과정은 비슷한데 일단 아까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시경 소견만 갖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과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또 내시경 소견이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또 조직 검사를 추가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되고요. 궤양성 대장염을 예를 들면 일단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적어도 수주 이상, 또 길게는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특징적인 증상은 설사와 혈변이 되겠죠. 그 이외에 뭐 복통도 있을 수 있거나 하지만 설사, 혈변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대장 내시경 소견은 직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궤양성 대장염이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붓는 정도, 빨갛게 발적이 있는 정도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점막이 흐물흐물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저절로 출혈이 되고 더 심해지면 깊은 궤양이 생기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 세포가 치면되고 이 질환이 수개월 정도 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음화구조라고 하는데요. 장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다 파괴되어서 이게 병이 굉장히 염증이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그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저렇게 염증이 있는 것과 염증이 아닌 그 경계 부위가 명확하게 나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연속적이고 대칭적이고 또 저절로 출혈되고 심하면 궤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크론병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진단법은 없고 임상 증상 또 내시경 소견, 조직 검사 소견 외에도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소견도 중요하고 또 영상학 CT나 MRI 같은 게 영상학 소견. 또 어떤 경우에는 장이 천공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농양이 생겨가지고 수술 후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런 수술 소견까지 종합해서 진단하게 되고 또 궤양성 대장염과는 조금 달리 크론병에선 주 증상이 복통, 설사, 체중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혈변보다는 오히려 통증이 그 통증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특징이고 항문주의 질환, 치루라든지 치열 같은 항문주의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또 특징입니다. 크론병과 또 유사하게 보이는 게 이제 장결핵이 있는데요. 크론병의 궤양의 특징은 종주궤양이라고 해서 장축으로 길쭉하게 세로로 파이는 그런 궤양. 아프타궤양이라고 해서 아주 점처럼 생기는 아주 작은 궤양부터 이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는데요. 또 염증 부위와 정상 부위가 궤양 사이에는 또 정상 점막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서 그게 조약돌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조약돌 점막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특징, 또 항문병변이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장결핵은 궤양의 모양이 종축 방향이 아니라 횡측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진 않고 회면부 위주로 해서 뇌 분절 이내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또 이런 반은이라든지 가성용종 같은 것들이 또 특징이고 회맹판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내시경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이렇게 장의 궤양, 염증으로 인한 증상 외에도 이게 점막 면역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거라서 예. 장 이외의 다른 곳에서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장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피부가 이렇게 허는 경화성 농피증이나 예. 또 관절염, 예. 홍채염이나 그런 눈의 질환, 또 강직 척추염이라든지 경화성 당관염 같은 그 담도의 이상 등 다양한 그런 예. 장외 증상도 생길 수 있어서 저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역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한 번쯤은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크론병은 그 장결핵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결핵이라고 하면은 폐 쪽에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에도 그 결핵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결핵은 폐뿐만 아니고 예. 전신에 예.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소화기 계통, 예. 그다음에 관절이나 뇌수막, 또 심장에도 생기고요. 예. 또 비뇨생식기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뭐 다양하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폐 결핵이 생기고 그 폐 결핵이 다른 장기로 이완돼서 예. 그런 다른 그 각 장기마다 결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폐 결핵 없이 직접적으로 소화기 계통, 장에 특히 예. 결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장결핵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결핵 복막염이라고 해서 예. 복수가 이렇게 차고 그런 경우에 결핵 복막염, 또 그 복강 내에 있는 림프절에 예. 결핵이 생기는 그런 장감막 림프절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장결핵은 뭐 구강부터 항문 사이에 예. 그 장에는 어디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에도 이제 결핵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고, 참 결핵이 우리 몸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장결핵은 아까 그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크론병과 조금 그 병이 생기는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의사들이 아주 골탕 먹는 경우가 많고요. 진단하는 과정도 비슷하죠.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물어보고 대장 내시경 소견, 또 조직 검사 소견을 그 이제 근거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 확진하게 되는 경우는 그 조직 검사에서 항상균이 결핵균이 검출됐을 때, 예. 그때는 뭐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예. 균은 나오지 않지만 건락성 유가종이라고 해서 특징적인 조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도 진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폐나 또 다른 장기에 명확하게 결핵이 있으면서 예. 내시경을 했더니 저런 궤양이 보이고 예. 조직 검사했었더니 결핵균은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만성염증과 그런 조직부의 침인이나 그런 유가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예. 그럴 때 진단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심증은 가는데 예. 궤양 모양도 결핵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조직 검사에서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결핵제를 2달 내지 석 달 경험적 항결핵 치료라고 하는데요. 예. 결핵약을 먼저 환자에게 먹여보고 예.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해서 확인했을 때 예. 그럼 처음에 보였었던 그런 장 궤양이 예. 많이 호전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폐결핵은 보통 이제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결핵에 걸리고 나면 가족들하고도 이제 분리해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격리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결핵에 이게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격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폐결핵일 경우에 이제 결핵균에 감염되고 나서 한 초기 2주 정도가 전염력이 가장 높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한 2주 정도만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전염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같이 그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예. 식구들끼리 같이 지내도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초기 한 2주 정도 격리가 필요하고요. 예. 거기에 반해서 장결핵은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 치료를 그러니까 폐결핵처럼 격리를 하지 않고 예. 일상생활을 댁에서 하면서 예. 약만 꾸준히 잘 복용하시면 예. 그러면 치료를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만 이제 전념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염증성 장질환, 또 이것을 또 구별해야 되는 장결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장결핵이나 이런 염증성 장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죠. 예. 하지만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장결핵은 폐결핵과 달리 결핵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예. 그래서 장결핵은 대부분 6개월 동안만 결핵약을 열심히 잘 복용하시면 예. 거의 완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 적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결핵은 6개월 약물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병이고요. 예.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크론병은 이게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단기간에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예.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약제를 적절히 선택해서 예.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면 예. 병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지만 예.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주 그 힘든 시기를 잠시 겪지만 그 이후에 치료 염증이 잘 가라앉고 관해가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뭐 사회생활 또 학업 이런 것들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장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이나 또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정확한 원인을 안다고 하면 그 원인을 회피하면 병이 덜 생기고 병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왜 생기는지, 왜 악화되는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그 역학조사나 기존의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환경인자, 그 중에서도 식습관, 특히 그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고 서구화된 그런 식습관 자체가 이런 염증성 장질환 발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또 이런 그 공기의 오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서구화, 도시화에 따른 그런 환경인자의 변화가 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음식 섭취는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좀 나눠야 되는데, 평소 염증이 잘 조절되고 증상이 없는 그런 관해기에는 사실 일반인과 비교해서 크게 뭐 음식을 더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관해기가 있는 반면에 급성기, 염증이 막 심해지고 활발해지는 그런 급성기에서는 그런 특히 조심할 게 이제 우유라든지 이런 동물성 지방 섭취와 또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의 섭취를 철저하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크론병이 좀 오래돼서 협착이 생겨서 장이 좁아져서 그것을 이제 식사 후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소화되면서 찌꺼기가 적게 남는 그런 저잔사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섬유질의 섭취를 좀 줄이고 저잔사식 위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이제 한두 가지 음식을 해드려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단에 관해서 특별히 영양소와 그런 장시간 그런 면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요. 우리 대한장연구학회에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런 먹으며 치료하기라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치료받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고 있는 그 교수님한테 그 책 좀 소개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떤 회식 자리라든지 또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랑 또 이제
고민을 나누면서 뭐 담배를 또 한 대 필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술이나 담배의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급성기, 또 활동기 이렇게 막 증상이 나쁠 때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일단 몸이 아프니까. 그럴 때는 절대로 절주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에 흡연은 아주 직접적인 악화의 유발 요인이고 그런 약물 치료의 반응을 저해시키는 아주 절대로 금지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연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성균관의대 박동일 교수님과 함께 대장에 생길 수 있는 궤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